우리는 주로 벌레를 막기 위해 이 양배추에 덮개를 씌워두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게 있을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들은 땅에 심은 지 겨우 7주밖에 안 됐습니다. 6월 13일에 심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온화하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온화하지 않습니다. 매우 건조합니다. 덮개가 실제로 약간의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하는 일 중 하나의 이유입니다.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랫잎을 제거하는 것과 그게 왜 좋은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꽤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양배추의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잎만 떼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식물들에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처럼요. 저는 저 식물에서 3장의 잎을 떼어냈습니다. 아직도 잎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하는 잎은 중심부, 즉 성장점 근처에 있는 잎들입니다. 그래서 양배추의 경우에는 바로 이 잎들, 아마 저기 있는 잎들이겠죠? 저 잎들이 핵심입니다. 저 잎은 덜 그렇고 아마 저 잎도 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색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잎이 꽤 가죽처럼 느껴지고 약간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식물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통풍도 잘 됩니다. 이런 현상을 줄여줍니다. 방금 아주 노란 잎도 하나 봤네요. 그리고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썩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기후에서는 민달팽이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충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저건 적양배추, 이건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랫동안 이 방법으로 정원을 깔끔하게 유지했고 정원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정원사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작물을 땅에 심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작물을 살피고 돌보게 됩니다. 그럼 해충 문제라든지 지지대가 필요하다든지 잡초를 뽑아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금도 꽤 많은 맷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꽤 인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게 바로 맷꽃인데 우리는 그걸 잎사귀와 함께 퇴비더미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퇴비더미에 올라가고 여러분은 퇴비를 위해 재료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랫잎을 제거하는 원칙은 모든 배추과 채소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루타바가 같은 채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타바가를 키우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오래된 잎이 역할을 다하면 위로 아치형으로 휘고 꼭대기에서 말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잎들은 더 이상 바깥쪽으로 뻗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잎을 보면 저는 그냥 밑동에서 꺾어버립니다. 그건 퇴비를 보내죠. 그리고 방울양배추는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아래쪽 잎부터 차례로 제거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방울 양배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가끔은 맨 아래쪽 브리셀 스프라우트가 조금 벌어졌거나 속이 풀렸으면 그것도 제거해줍니다. 다시 한번 잡초를 뽑을 기회이기도 하고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물들에 약간씩 물을 주고 있었어요. 어제도 물을 줬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물만 주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잎들을 제거해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잎을 제거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거의 전적으로 소화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추와 엔다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꽤 다른 잎 제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수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정돈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를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상추밭과 엔다이브 밭이 있습니다. 상추는 이미 2번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잎을 제거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매주 거두는 수확물입니다. 이렇게 바깥쪽 잎을 제거합니다. 저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식물은 사라고사라는 품종입니다. 6월 4일에 파종했습니다. 약 20일 후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5주 전에 땅에 심었고 이미 2번 수확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수확은 5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문제는 얼마나 작게 따야 하느냐입니다. 이건 양배추에서 보여드린 원리와 같고 이유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잎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식물의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잎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잎들이 대부분의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더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했고 깔끔하게 정리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추 주변의 공기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아래잎의 곰팡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가장 건강한 잎만 남겨 식물을 최상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민달팽이가 숨을 곳도 줄어듭니다. 가끔 줄기를 정리합니다. 큰일 아니고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잡초를 발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민들레가 하나 있네요.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수확 작업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퇴비양동이라고 부릅니다. 즉 필요 없는 것들을 담는 양동이죠. 그리고 이 엔다이브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원리는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따다 보면 보시다시피 항상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엔디브라 따기가 더 어렵거든요. 하지만 전부 넣고 싶진 않아요. 큰 오래된 잎들은 조금 질길 수 있어서 전부 다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냥 퇴비 더미에 올려놓게 될 거예요. 이 엔다이브는 사실 전에 따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수확이라서 정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엔다이브는 곧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라고 있는 잎을 모두 지탱하려면 엄청난 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팁번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아니요, 저기 조금 있네요. 킵번이나 노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잎이 보이는 곳에서 그게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사실 우리가 물을 꽤 잘 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네요. 많은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저 잎도 약간 그렇네요. 저건 새롭고 어린 잎이에요. 끝부분에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잎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 퇴비통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작게 자르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엔다이브가 정말 빨리 자라기 때문에 수확할 때 꽤 바짝 따도 괜찮아요. 저 정도까지도. 그게 가능하죠. 제가 한 건 다시 말해서 중요한 잎들, 이 작은 어린 잎들을 속심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식물이 어린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마치 영원한 청소년 같죠. 성숙한 잎을 잃어서 계속 새 잎을 만들 거예요. 일종의 재시작이죠. 무경운 재배라 토양에 영양분이 충분해요. 그냥 퇴비만 쓰면 돼요. 정말 잘 작동해요. 수분도 잘 유지해주고요. 물을 잘 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7월 31일인데 이 엔다이브는 11월까지도 계속 수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주 따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그물망은 토끼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심을 때 토끼가 몇 마리 있었거든요. 요즘 토끼가 안 보여서 이제 그물망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께 다양한 식물들과 잎을 제거하는, 즉 아래쪽 잎을 떼어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보호 재배 환경이에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토마토, 오이, 멜론이 있는데 이 식물들은 약 2달 반 정도 땅에 심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꽤 키가 크게 자랐죠? 저는 이 식물들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은 쓰지만 그 시간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경운 농법이라는 점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약간의 물 주기만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을 돌보는 것, 특히 이 토마토의 경우에는 이미 아래쪽 잎을 꽤 많이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송이도 제거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면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 식물의 첫 번째 송이인데 토마토가 많이 달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들이 곧 익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송이를 잘라낼 것입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냐고요?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하면 공기 흐름이 더 좋아져요. 이 잎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두 개의 잎이 있습니다. 이 잎들은 크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잎들은 역할을 끝냈고 식물도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열리게 되고 그러면 열매 상태가 어떤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골드 토마토에서 느낀 점은 이 토마토들이 정말 아름답고 놀랍게도 긴 송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끝에 있는 저 꽃들 보이시죠? 저 꽃들을 거의 다 따주면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식물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셈이 되고 결국에는 아주 작은 열매들이 많이 달리게 되거든요. 열매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꼭 더 크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보시면 저희가 꽤 예쁘고 모양과 크기가 고른 열매를 얻고 있어요. 사실 크기가 더 고르죠. 작은 열매는 많지 않지만 열매를 너무 많이 남기면 저런 작은 열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토마토입니다. 오이는 좀 다른데요. 오이는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 이 오이는 벌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저는 이미 이 오이 줄기를 한번 철사에 감았고 그 철사가 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를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성장 원리입니다. 광합성이나 성장 활동은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식물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에서는 훨씬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활동을 하고 있는 식물의 부분이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쪽 잎들을 제거해 줍니다. 이것들도 떼어낼 거예요. 곧 철사까지 모든 잎을 다 제거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오이 식물이 더 어렸을 때는 이 위쪽에 지금 이 정도만큼만 자라 있었을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마다 아래 잎을 제거했을 거예요. 보세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선형적인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항상 성장점이 있는 부분과 그 아래로 약 1m, 즉 3, 4피트 정도 되는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멜론은 또 다릅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예시는 몇 가지 좋은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멜론의 잎을 오이처럼 규칙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이의 잎을 제거하고 싶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저기서 약간 발생하기 시작한 흰가루병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이걸 너무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지만 저는 좀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키우는 오이의 경우에는 흰가루병이 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찾는데 방해가 됩니다. 노지 오이 열매는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오이들이 병든 잎에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다면 그것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식물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잎을 더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오래된 잎들이 노랗게 변하고 있고 열매도 곧 익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고 통풍도 좋아져서 흰가루병도 덜 생깁니다. 네, 여기 진짜 정말 멋진 모인 멜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있는 멜론들처럼 보시다시피 그리고 과일이 아주 잘 보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잎을 좀 제거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싶어요. 멜론이 익었는지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처럼 정말 놀라운 향기를 풍겨요. 특히 아침에 걸을 때 와, 이 멋진 냄새가 뭐지? 하고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잘 익은 멜론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과일이 전보다 더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건 제 생각에 미네소타 미지시인 것 같아요. 미네소타 미지시거나 프리티그리도일 텐데 둘이 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박과 식물이 있는데 그건 흰가루병이 생기는 식물이에요. 바로 주키니나 여름호박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잎이 강하게 자라서 다룰 때 아주 까칠해 조심해야 해요. 제가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만지면 팔에 꽤 심한 발진이 생긴 적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방해되지 않아요. 식물 줄기가 금방 자라 잎과 멀어지고 필요하면 잎도 뗄 수 있어요. 하지만 흰가루병이 토마토 역병 같은 병이라는 인상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종류의 병은 아니에요. 이게 식물을 죽이는 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이나 멜론처럼 식물을 잘 정돈해주면 흰가루병도 훨씬 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잎들은 퇴비더미에 넣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토마토 잎에 병이 생겨도 그런 잎은 그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왜 아래쪽 잎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을 내서 해주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 흙 상태를 잘 맞추고 잡초 몇 개만 뽑아주면 그 다음에는 식물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정원사라는 거예요. 식물을 직접 살피고 그 과정을 즐기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챙기는 거죠. 그리고 해충을 줄이고 병을 줄이고 식물의 수분 필요를 줄이며 통풍을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잎을 제거할 때 자라고 있는 잡초를 발견할 기회도 있으니 식물들을 돌보는 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